1996년도에 출시된 포켓몬스터 게임은 본래 두 가지 버전이 아닌 하나의 소프트웨어로만 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포켓몬이 등장하는 두 개의 버전을 제작한다면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게임을 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미야모토 시게루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서로 다른 포켓몬들이 등장하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게 된다. 참고로 거북왕을 메인으로 제작된 블루 버전은 레드 버전과 함께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그린 버전의 메인 포켓몬으로 등장하는 이상의 꽃의 만듦새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린 버전에 밀려서 약 8개월 후에 출시하게 되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포켓몬 배틀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포켓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정과 포켓몬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상되어 있었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돈과 교환하거나 빼앗아온다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설정들을 폐기하였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지개 시티의 경품 교환소에는 코인으로 폴리곤을 구매할 수 있다. 인공 포켓몬 폴리곤은 포켓몬 세계에서도 인공으로 만들어진 포켓몬이 하나쯤 있으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 라는 이유로 탄생하게 되었다. 폴리곤을 제작할 당시 개발팀에서는 3D 다각형으로 구현된 폴리곤의 모습을 보고 차세대 콘솔용 폴리곤 게임을 따로 제작해서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야 됩니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폴리곤은 게임보이용 포켓몬으로 등장시킬 것입니다. 라는 사토시의 한마디로 인해서 포켓몬스터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포켓몬스터를 해외에 처음 출시할 당시 현지 관계자들은 몬스터들의 귀여운 디자인이 인기가 없을 거라 판단하여 피카츄를 포함한 대부분의 포켓몬들을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모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러나 닌텐도의 사장 야마우치 히로시는 성공 사례가 없다면 더욱더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제안은 거절합니다. 라며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도 원작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하게 되었다. 포켓몬스터의 아버지 타지리 사토시는 자신이 어렸을 적 즐겨했던 곤충 채집 경험을 살려 포켓몬들을 구상하였다. 이 때문에 초반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의 디자인은 우리가 산과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 벌레, 동물의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켓몬스터는 형태를 먼저 디자인한 뒤 그에 어울리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데, 사토시는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지식까지 얻을 수 있도록 당시 유행하고 있던 소재를 사용하여 포켓몬들의 이름을 장명하였다고 한다. 초능력 포켓몬인 게이시, 융겔라, 후딘의 이름은 각각 실존했던 마법사 및 초능력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참고로 융겔라의 모델이 되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마술사 유리 겔러는 1999년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닌텐도 측에 약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걸게 된다. 하지만 이 소송은 닌텐도 측의 승소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닌텐도 측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TCG와 애니메이션에서 융겔라의 등장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020년 11월 포켓몬 팬들에게 수많은 메일을 받게 된 유리 겔러는 결국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사과문을 업로드함과 동시에 닌텐도 측에 연락하여 융겔라의 등장 금지를 해제하였고, 이로 인해서 융겔라는 다시 한번 포켓몬스터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게임을 시작할 당시 고를 수 있는 스타팅 포켓몬의 숫자는 가위바위보처럼 각각 교착 상태를 형성하여 어떤 포켓몬을 선택하든 부당하게 약한 포켓몬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 3마리로 구성되어 있다. 여담으로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의 감독을 맡은 유야마 쿠니히코는 주인공이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 파트너를 선택하게 된다면 나머지 2마리 포켓몬을 선택한 시청자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다 판단하여 게임 속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피카츄를 한지우의 파트너로 설정하게 된다. 포켓몬스터 게임 개발 당시 포켓몬들은 현재와는 다르게 100개 이상의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기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게임보이의 작은 화면에서 스크롤하며 내리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게임보이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4개의 기술로 축소하게 되었다. 포켓몬스터의 개발자들은 게임보이의 적은 용량을 극복하기 위해 게임의 배경을 게이트로 연결된 작은 지도로 잘라서 제작하였고, 주인공과 포켓몬들의 이름 또한 최대 5글자로 제한하였다고 한다. 초기 포켓몬스터는 RPG에 가까운 형태로 기획되어 있었으며 포켓몬들의 숫자 또한 약 30마리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 포켓몬들의 디자인은 괴수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최대한 멍청하고 기괴한 이미지로 탄생하게 되었는데, 개발 단계에서 포켓몬 도감을 완성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로 결정됨에 따라 개성 넘치는 151마리의 포켓몬들이 탄생하게 된다. 참고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나시는 제작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사내 인기 투표 1위를 차지하였다. 제작진들은 포켓몬들을 희귀하게 만들지 않으면 수집하는 데 있어 재미가 반감된다 생각하여 일부 포켓몬들의 조회율을 굉장히 낮은 확률로 설정하게 된다. 당시 피카츄를 굉장히 좋아했던 니시노는 자신 외의 플레이어가 피카츄를 포획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피카츄를 일정한 맵에서 5% 확률로 등장하게끔 조율을 설정하였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낮은 확률로 인해서 피카츄 포획 공략법이 따로 제작되어 대부분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피카츄를 포획할 수 있었다고 한다. 피카츄의 모델에 대해서 많은 포도코드는 새양토끼, 친질라, 햄스터 등을 비롯해 많은 설치류들을 언급하였지만 피카츄를 제작한 니시타 아치코의 말에 따르면 피카츄는 다람쥐를 떠올리면서 제작하게 되었다고. 초기 포켓몬스터 게임에서는 각 버전마다 같은 포켓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작진들이 별다른 참고서 없이 스프라이트만 보고 지들 멋대로 도트를 찍어서 생겨난 해프닝이었다고 한다. 포켓몬스터의 초기 설정에 따르면 니시노모리 교수가 성원숭을 실험하던 도중 투약량을 실수하는 바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성원숭이 자신의 몸을 축소하여 안경 케이스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본 니시노모리 교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포켓몬을 포획할 수 있는 몬스터볼을 탄생시키게 된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많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주인공 한지우. 그는 1997년 4월 무인편을 시작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약 25년 만에 포켓몬 배틀 세계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하차하여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주인공 리코와 로드를 주연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모험, 포켓몬스터 리코와 로드의 모험이 시작되었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새로운 포켓몬스터 시리즈를 시청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여 시청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한 뒤 클릭 한 번이면 총 94개의 나라를 통해서 일본에서 포켓몬스터, 미국에서는 이누야샤와 세일러문, 프랑스에서 나루토 질풍전 등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수천 개의 콘텐츠들을 시청할 수 있다. 불안정하고 속도가 느린 무료 VPN들과 다르게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란 넷플릭스 시청할 때도 렉이 없고, 보안 정책도 여러 번 감사를 받은 서비스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도 없다. 또한 계정 하나로 핸드폰, 컴퓨터, 스마트 TV 등 동시에 8대의 기기까지 연결 가능하니 가족이나 환상의 포켓몬 같은 애인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좋다. 수천 개의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진 링크를 통해 익스프레스 VPN 3개월 추가 무료 혜택을 받고 사용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1996년에 발매한 포켓몬스터 도감에 따르면 포켓몬스터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작가 타지린 남작에 의해서 수행되었다고 하며, 당시에는 30종의 포켓몬만 발견되었다고 한다. 포켓몬을 최초로 연구한 타지린 박사의 이름은 포켓몬의 아버지 타지리 사토시에서 따왔으며, 몬스터볼을 개발한 니시노모리 교수의 이름은 포켓몬 디자이너 니시노 코지와 스키모리 켄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다. 1997년도에 발매된 포켓몬스터 더 애니메이션에서 공개된 설정들에 따르면 주인공 한지우는 친구가 없어 포켓몬들과 놀던 불쌍한 아이였으며, 그의 라이벌인 오바람은 학업을 위해서 왕복 2시간을 들여 이웃 마을의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이 밖에도 오 박사는 25세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태초마을에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그의 큰형은 태초마을의 촌장, 그의 작은형은 태초마을의 우체국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덧붙여 웅이의 모친은 원활한 체육관 운영을 위해 9번의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여 21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고, 이슬이의 부모는 체육관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아이들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설정이라 판단되어 대부분 삭제되었다. 도롱뇽 포켓몬 파이리는 태어날 때부터 꼬리에 불꽃이 타오르고 불꽃이 꺼지면 생명이 다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포켓몬 세계관의 흡연자들은 라이터 대신 파이리를 사용하여 불을 붙인다고. 리자드의 꼬리는 성인 남성 5명을 들어올릴 수 있는 괴력을 지니고 있다. 리자몽의 도감에는 지상 1400m까지 날개를 사용해 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후지산 중턱에서 리자몽의 배설물을 발견하여 적어놓은 것이라고. 포켓몬 연구원들은 등에 씨앗을 달고 있는 이상의 씨를 동물로 분류해야 할지 아니면 식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결정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 속 스라크와 에레브는 유독 붉은색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창기에 발매된 레드와 그린 버전 중 레드 버전에서만 스라크와 에레브를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한 설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그린 버전에서만 포획 가능한 뿌사이저는 녹색을 좋아한다는 설정을 지니고 있다. 윤겔라의 도감 중 어느 날 아침 초능력 소년이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윤겔라로 변해 있었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연구를 도와주던 에스퍼 소년이 자신의 파워를 억누르지 못하고 윤켈라로 변해버린 게 아닐까? 라는 괴담이 돌기 시작하였는데, 사실 이 도감에는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뒷부분이 존재한다. 1996년에 발매된 포켓몬 도감 서적에 따르면 윤겔라를 소재로 한 소설 변신이 제1회 포켓몬 문학상으로 선정된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라는 뒷부분이 적혀 있어 이 괴담은 1세대의 용량 제한으로 인해 생긴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최면 포켓몬 슬리프는 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습관과 못생긴 외모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다. 파오리는 항상 비상식량으로 파를 들고 다니지만 대중매체에서 파와 함께 파오리를 요리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는 방송이 방영되어 파오리의 개체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소드라는 매년 봄 해처 속에 수천 개의 알을 낳지만 대부분의 알은 콘치의 먹이가 된다. 갸라도스는 해저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보기 힘든 포켓몬이었지만 1961년에 떠내려온 갸라도스의 시체로 인해서 첫 연구가 진행되었다. 갸라도스의 강철 같은 비늘은 반지와 보석으로 가공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포켓몬 연구원들은 덩쿨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든 덩굴을 잘라내려 시도한 적이 있지만 덩쿨이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서 매번 실패하였다. 포켓몬스터의 초기 버전의 세이브 사운드는 각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는 음향 효과를 담당한 마스터 주니치의 이스터 에그라고, 암컷 니드러는 여름이 끝남과 동시에 2주 안에 부화하는 2개의 알을 낳으며 이 2개의 알은 각각 수컷과 암컷으로 부화한다. 참고로 니드러는 니드리나로 진화함과 동시에 알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수컷 니드러는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자신의 뿔을 7가지 색으로 발현하게 되는데 이 뿔은 크면 클수록 암컷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니드킹은 바위처럼 단단한 가죽과 긴 발톱을 지니고 있지만 무엇 때문인지 니드퀸과 싸우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아보는 평소 구구와 깨비참의 알을 주식으로 삼고 있으며 꼬렛을 잡아먹으면 한 달 동안 음식을 섭취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보크의 배에 있는 모양은 20종류 이상의 패턴이 있다고 판명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문양은 총 8가지로 확인된다. 니시노코즈는 평소 주변에 있던 음식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핀 음식까지 모조리 먹어치우는 어마무시한 식탐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주변 동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잠만보의 일본 이름을 곰팡이를 뜻하는 카비곤으로 장명하게 된다. 이그다가 땅속으로 몸을 움츠리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 맞먹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마치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많은 유저들은 땅속에 파묻혀 있는 디게다와 닥트리오의 모습을 보고 분명 근육질 몸이 땅속에 숨어있을 거야. 라는 추측을 내세웠지만 도감에 적혀있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게임 속 모습을 본다면 그냥 대가리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르셀의 도감을 살펴보면 껍데기가 상당히 단단하여 네이팜탄으로도 부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네이팜탄으로 인해 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포켓몬 세계관은 사실 핵 전쟁 중인 거 아님? 라는 루머들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도감의 내용은 포켓몬 게임 개발 당시 참고하였던 울트라맨 몬스터 백과사전과 몬스터 핸드북에 기록되어 있는 설정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하며 고스 라이츄의 도감에 등장하는 인도 코끼리 또한 이 서적들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 피카츄와 라이츄의 최종 진화형이었던 고로추는 무조건 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지시로 제작된 적이 있지만 게임의 밸런스 문제야 데이터 용량으로 인해서 삭제되었다. 배령몬이 입고 있는 검은색 팬티는 사실 팬티가 아니라 몸의 일부분이라고 하며 포켓파를레에서 근육만의 검은색 부분을 쓰다듬어 주면 호감도가 상승한다.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가 포획한 포켓몬들은 몇 번을 패배하든 몇백 살이 되든 절대로 사망하지 않는다. 포켓몬스터의 아버지 타지리 사토시는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은 오로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게임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애써 키운 포켓몬이 사망하거나 갑자기 사라진다면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슬퍼할 거야 라고 생각하여 유저들이 포획한 포켓몬들에게 불사의 설정을 부여하게 되었다고.